안녕하세요.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뭐 논증과 추론 좀 우리 그 중계동의 학생들도 좀 많이 찾아서 와서 이렇게 수업 듣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논증과 추론이 그 대치동에서 미래탐구 입시관하고 좀 통합을 해가지고 네, 뭐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탐구하고 또 학림학원하고 이렇게 또 같은 이제 회사다 보니까 제가 뭐 우리 중계동 학생들 중계동 학생들 이렇게 뭐 멀리까지 찾아오는데 제가 와서 수업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회사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네, 출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 간단한 프로필이고요. 네, 2008년도부터 온라인 수리 논술에서 네, 쭉 1위를 해왔다. 간단하게 제 프로필은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금요일 날 개강하는 반이 의치서 대비반이거든요. 의학 계열하고 서울대 정시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을 개설을 하는데요. 일단은 의학 논술 중심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의학 계열은 170명 선발합니다. 치의학과 26명, 한의학 16명 포함입니다. 요게 이제 뽑는 인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논술의 길에 사실 자세하게 뭐 모든 논술 정보가 논술의 길 받으셨죠? 네. 다 들어있긴 한데 또 뭐 필요한 정보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딱 의대 뽑는 학교와 인원입니다.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시면 다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니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죠. 논술 쓰려면은요. 네, 의학 계열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최저가 제일 낮은 데는 어딜까요? 네, 연세대 치의에, 네, 연세대 치의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 논술 100%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논술 잘 보면 갈 수 있는 학교, 연대 치의입니다. 수능 상관없고요. 네, 수능 안 봐도 되고요. 내신 상관없습니다. 내신 뭐 9등급이라도 상관없고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연세대 치의의 전형이다. 자, 그 다음에 최저가 제일 높은 대학이 성균관대 의예와 중앙대 의예입니다. 네, 요게 4합5입니다. 4합5. 네. 자, 성적이, 수능 성적이 지금 좋지 않은 학생들은 4합5면은 무슨 걱정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4합5도 걱정이 많습니다. 4합5도, 의대 상위권, 이제 등급이 4합5라고 해서,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의대를 꼭 갈 성적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정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학생들도 논술을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제일, 최저가 낮은 의대가 경희대입니다. 네, 경희대, 의대, 치대, 한의에는 삼합사예요, 삼합사. 네, 삼합사고, 과탐이 한 과목 반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 4합 5부터 이제 3합 4까지 이렇게 쭉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제 경희대가 하여간 최저가 제일 낮고요. 그러면 3합 4면은 이런 거죠. 일단 한 과목이 좀 성적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3합 4는. 가령 국어가 4등급이 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국어가 4등급이 떴다. 근데 이제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등급. 그리고 이제 과탐. 근데 과탐이 하나가 2등급이 떴어요. 그러면 112가 되니까 3합 4가 되죠. 3합 4. 근데 만약에 남은 한 과목은 만약에 4등급이 떴다. 그러면 4, 11, 2, 4. 그러면 결코 좋은 수능 성적은 아니죠. 네. 의대를 목표로 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4, 11, 2, 4. 그래도 경희대 의대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뭐 국어 4등급, 과학 4등급으로 말씀드렸지만 국어가 5가 또 뜨든 6이 뜨든 과탐 하나가 내가 뭐 2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뭐 6이 뜨든 상관없다는 거죠. 삼합사의 자격은 주어진다. 과탐은 한 과목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또 논술로 의대를 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이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논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중앙대의 예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가령 뭐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자, 논술이 70점, 교과가 20점, 비교과가 10점 이렇게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교과가 1등급이면은 20점이 되겠죠? 네, 1등급이 20점. 근데 보시면 7등급이어도 19.2, 0.8점 이렇게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는 그래도 논술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감점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범위입니다. 요거는 아직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시험을 본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내년 논술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예, 아직 미정인데 올해하고 뭐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딱 발표한 학교는 연대하고 연대 미래 캠퍼스가 발표를 했고 그 외에는 그냥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일단 이제 제 수업의 좀 특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수업에서 좀 제일 좀 유명한 강의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이라는 강의가 조금 유명하고 오승준 선생님 그러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이렇게 많이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이들 보니까 왜 수리논술 문제를 풀다가 막힐까? 막히는 지점. 그 막히는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접근의 방법, 수리논술 문제의 접근의 방법을 제가 9가지 전략으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렇게 이제 9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 글자를 따면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간수 앞 글자만 따면 이게 노래도 있거든요. 이게 랩인데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것 같고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그 이제 실용적으로 잘 써먹었다. 예, 합격생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요 4가지를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 4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낼 거예요. 네,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제가 보통 퀴즈를 맞추면은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선물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참여의 의의가 있으니까 한번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또 아버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간접 증명이라고 하면은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을 할 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나온다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나오니까 결론을 부정할 수 없구나. 결론이 참이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간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 이제 독해 능력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뭔가 모순이 나온다는 걸 보임으로써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를 간접 증명이라고 한다. 자,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요. 논술에는 이런 게 많아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를 활용하는 거를 자꾸 아이들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구조로 추론하기.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 조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좀 예를 들어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단서를 찾고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추론하기고요.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논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답이 자, 수능은 이러이러할 때 답이 뭐냐 그럼 답 하나 딱 찾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에는 이런 답이 많아요. 이럴 땐 답이 뭐고 저럴 땐 답이 뭐다.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좀 아이들한테 조금 생소한 유형이기도 하고 좀 많이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특히 연대 논술은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냥 대놓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내겠다 하고 계속 내고 있어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2020학년도 울산대 의대 문제인데요. 자, 이제 퀴즈가 나갈 거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간접 증명,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자, 1번을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래요. 자, 울산대 의대 문제는 이런 증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차 다항식 px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냐? 존재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를 추적을 해보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4가 4보다 크다. 이런 잘못된 결론, 어떤 모순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간접 증명을 해야 되겠죠? 간접 증명. 울산의대 문제는요, 이 간접 증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이거 간접 증명 연습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울산의대 문제거든요. 근데 1번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이 잘 푸는 문제예요. 뭐 쉽진 않지만은 결국은 다 풀어요. 네. 근데 이제 2번을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비슷한 함수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대충 그려놓고 이 조건을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윤곽이 잡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로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돼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조로 추론하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논술 문제를 푸는데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준다. 이것이 제 수업의 좀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면 첨삭과 진단. 우리 학님 논술은 이렇게 대면 첨삭 꼼꼼히 잘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치동에는요, 대면 첨삭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는 학원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학님 학원이 더 나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치동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면은 대면 첨삭도 못 받고 강의만 듣다 와요. 예. 논증과 추론에 가면 대면 첨삭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치동에서 이 대면 첨삭을 꼼꼼히 해주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논증과 추론은 뭐다 아이들 이제 대면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제 신뢰도가 높은데 굳이 또 대치동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또 오니까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대면 첨삭이라는 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려주는 거고요. 그거를 꼼꼼하게 잘해주는 그러한 수업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알기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텐데
다 이 대면 첨삭을 잘해 주시는 선생님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제 수업은 이제 3시간 30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제 강의, 그 다음에 모의 논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제로 다시 논술하기가 나가는데, 앞에서 이제 모의 논술 시간에 자기가 좀 잘 못 풀었던 거, 네, 요거를 다시 논술해 오도록 시킵니다. 요거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 좀 아이들 관리를 하면서, 대면 첨삭도 하고, 다시 논술하기 숙제도 시키고, 해오면 그것도 봐주고, 점검해주고,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끌고 가야 아이들의 논술 실력이 향상된다. 예. 이렇게 되지 않는 수업은 그냥 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예. 논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이 이제 8주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8주에 걸쳐서 미분과 적분의 이제 중요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치 논술과 서울대 심층 면접 이렇게 결합된 내용으로 8주에 걸쳐서 미분과 적분, 그러니까 뭐 논술이든 면접이든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미분과 적분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8주간에 걸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 요게 이제 8주간의 이제 수업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미분과 적분이 선생님 좀 우리 아이가 완벽하지 않은데요. 뭐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논술을 듣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수능으로 미적분 공부하고 논술에서도 미적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좀 미적분 파트의 수학을 같이 완성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한 번 정도 본 학생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뭐 수능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아마 미분과 적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논술까지 같이 들으면은 겨울방학에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좀 단단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어머님이 선생님 이게 이제 논술 1년 커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요거 8주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12주 특강 커리큘럼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제 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상황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또 있어요. 예. 학생들의 상황은 다양하다. 그래서 요 의치서반은 그러니까 1학기 때 논술에 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1학기 내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학기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논술, 수능 이런 걸 이제 다 하기가 이제 부담스럽다. 좀 요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1년 커리큘럼을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 1학기 때 논술을 할 시간이 좀 너무 없을 것 같다. 내신에 좀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 자, 요런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의치서를 대비를 하면서 1학기 때 이제 논술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이제 8주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들어가면서 1학기 때 안 했다 하더라도 논술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반이 의치서 8주 특강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뭐 1학기 때도 좀 수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또 뭐 그런 학생들에 맞게 또 강의를 또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현재 그렇고 현재 계획은 어쨌든 겨울방학에 미적분 8회에서 미적분 파트를 좀 완성을 한다. 예, 요렇게 계획을 잡고 여름방학에 12주 특강으로 넘어간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머님들 참
아니, 근데 논술을 시키시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시킬까 말까 고민이 돼서 오신 거예요? 아, 시키려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선생님, 논술로 붙기 어렵다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이 논술 잘 준비해서 논술로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갑니다. 이 기회를 하여간 잘 활용을 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오늘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